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환경적인 요인, 양육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예전 1940년대, 50년대에는 이 냉장고 엄마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대가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아주 차갑게 막 몰아붙여서 키워서 애가 이렇게 자폐가 됐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벌써 50년 전에 이미 밝혀져서 절대로 이것은 어머님 탓이 아니다. 어머님이 잘못 키워서 그래서 냉장고 엄마라고 불렀던 그 용어는 교과서나 모든 문헌에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저도 38살에 늦게 나서 외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보다는 동네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사실 받아들이기가 더 제가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진단받고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고민이 시작되거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정, 치료 되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100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가 다 달라요. 물론 기본 어떤 검증된 치료들은 일치하지만 그럼 그 검증된 치료를 우리 아이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해? 라고 할 때는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언어 치료도 아까 언어가 트이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연령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과 후,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과 후 저는 다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다양한 건데 그래도 검증된 치료라고 한다면 크게 얘기하면 언어 치료. 언어를 일단 트이게 해야 돼요. 왜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언어가 바로 재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게 언어 치료예요. 언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언어가 트여도 계속 해야 되고 언어가 트이기 전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 축은 뭐냐? 그런 어떤 사회적 반응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함 그리고 반응을 늘리기 위한 ABA라는 응용 행동 분석 치료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키울 때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잘했어? 그럼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 사회적 반응을 늘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줄인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좀 기능이 좋은 약간 인지가 좀 좋고 또 언어가 좀 좋은 아이들은 이제 또래 관계를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회성 훈련 치료예요. 사회성 훈련 치료라 함은 학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 필요한 필수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돼. 그리고 그 친구가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어떤 농담을 했으면 그건 농담이지 진담이 아니니까 정색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문제 행동들을 개선해 주는데 ABA만으로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서 자해 행동이 있는 아이를 ABA를 했을 때 효과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잡히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결국은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쓰라고 공인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된 약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4, 5살 정도 이후가 되면 그런 문제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어머님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혹시 저런 거에 해당하는 문제 행동들이 나온다면은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문제 행동들이 이 아이의 치료의 방해 요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을 과감하게 쓰시면 그게 없어지면서 애가 한 단계 기능이 확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완치가 된 사례는 있습니까? 완치, 완전히 어떤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완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이도 굉장히 이제 고기능 그런
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였는데 워낙에 이렇게 미니카를 좋아해서 미니카 종류를 저한테 와서 항상 얘기하고 저 그림도 친구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근데 그만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와. 저한테 다 주고 가셨어요, 보라고. 저기 옆에 작은 글씨로 보면 이제 모델명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그림 솜씨가 좋고 디테일한 그런 세밀화를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름 이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지적인 능력으로 뭔가 진로를 활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역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 코딩의 천재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작은 게임도 본인이 만들어서 지금 그 대학을 이렇게 나름 특별 전형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런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 다 다양해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건 뭔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나름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사회적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순둥이 건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2살 터울에 비장의 동생이 있는데 이제 집에 동생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리 건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나중에 그 친구가 야 니네 형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일부러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싶거든. 항상 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저희 아이도 사회적 질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키즈 카페 같은 곳에 데려갔을 때 아무래도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견이 그 다른 엄마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편견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충분히 근데 이해가 돼요. 어머님 입장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용어가 주는 그 엄청난 무게감, 뭔가 낙인 효과 그런 게 굉장히 좀 커서 자폐라는 용어를 좀 어떻게 바꾸는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폐라는 용어가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도 이 자폐는 스스로자에 다들 폐가 되거든요. 한문으로. 근데 이거는 그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예요. 영어 원어는 오티즘인데 그 오티즘이라는 건 오토. 우리 자동차 오토 할 때 그 오토와 이즘, 존재하다의 이즘이 합성된 거거든요. 그 오티즘에는 어디에도 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다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교류를 막 약간 이게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부적절하고 질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고 방향이 좀 다른 데 꽂혀 있어서 그렇지 닫혀 있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 용어 정리가 하루빨리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정말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네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좀 다른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한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또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는 많은 어머님들 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 그 자폐 등록을 하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주변에 자폐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어디 섬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굉장히 좀 우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치료실 다니고 이렇게 선배 이제 맘들, 그러니까 먼저 치료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거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냥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부모로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다른 분들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사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아이가 5학년이 되고 나니까 친구를 너무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저조차도 지금까지 살면서 발달장애 친구가 있었나 아니면 지체장애인 친구가 있었나 고민을 해봤더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조차도 어려웠는데 인식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들끼리 다들 힘내가지고 동참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지유리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유리와 같은 우리 이런 장애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단에서, 그 아이가 속한 집단에서. 실제로 지유리가 그 반에 나왔을 때랑 아파서 못 나왔을 때 아마 반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유리가 있을 때는 지유리를 서로 도와주고 또 지유리와 함께 선한 어떤 행동을 하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다가 지유리가 안 나오면 애들이 이제 막 약육강식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되게 긴장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딘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제가 우리 어머님들과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많은 자폐 부모님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어떻게든 오래 기다리셔서 오셨는데 저를 만나서 좀 더 많은 그 유용한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에 얻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더 들어드리지 못하고 그 자폐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격받고 망연자실해 있을 그 마음을 더 어루만져 드리고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일단 전문적인 지식을 막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담담하게들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까. 그러기까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인내와 시간들이 있었을까. 제가 정말 경의를 드리고 싶고 많은 이 시청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가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런 열정과 에너지와 담담함이 아이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견인을 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해보는 거죠. 계속 아이들은 발달해 가거든요. 어쨌거나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함께 치료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산역에 가보면은 역에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오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다들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다들 이게 뭐지 놀라 있는데 누가 싸우나 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연세 좀 있으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들을 안으시면서 저희 아들이 많이 아파요. 죄송해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 아들에게 저런 어머니가 있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엄청 슬퍼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강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계시지만 이런 어머님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함께 계신 어머님께도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네.
자,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나누고 싶은 부모님들, 또 갑부모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또 이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또 힘을 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BS 부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